취업 지원 동기, 자소서의 지원 동기하고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면접에서의 지원 동기는 합격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뽑을 사람을 찾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80~90%가 잘못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기와 회사나 학교가 생각하는 동기가 교집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들 이해 못하고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만 하면 우리가 면접조의 상위 10%가 되는 거고요. 합격권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임원 면접에서는요, 대표 질문 하나만 잘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아시아나 공채 시험을 볼 때 임원 면접 때 대표 질문 하나 이후에는 질문을 받지 않고 합격을 했었거든요. 회사 입사하고 6년 후에 신입 훈련팀 교관을 하면서 많은 임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분들은 면접 때요, 면접 체크리스트 드려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들면 질문 하나에도 추가 질문 없이 바로 합격 도장을 찍으실 수 있는 판단을 하십니다. 반대로 임원 면접에서의 대표 질문 실수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너무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자들이 실수하고 억울하게 불합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집중하고 이해해서 합격 도장 찍는 우리의 지원 동기 답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먼저 늘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작성 틀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격 예문도 보여드릴게요. 실수 유형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접관을 하면서 들었던 방향이 잘못된 답변들은 거의 이 2가지에 속했던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커리큘럼이 좋아서, 교수진이 좋아서, 취업률이 좋아서, 아니면 이 회사가 기종이 많아서, 노선이 많아서, 아니면 서비스 1등 기업이라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면접관이나 교수님들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학교 회사 찬양만 하면 좀 무임승차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족여행에서 만난 승무원이 너무나 친절해서 감동을 받아서 나의 직업을 승무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진심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면접을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성을 둔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수십 년 전에도 내 옆 지원자가 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식상하고 좀 끼워 맞추기 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면접관은 어떤 이야기를 기대할까요? 지원자의 역량을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여와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다리시는 수 있습니다. 기여와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면접관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항공사 공채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똘똘하고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을 뽑기 위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고요. 지원 동기를 물어볼게요. 2 학생이 와 있어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카페가 이 근방에서 가장 인테리어가 좋고요. 가장 넓고 쾌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카페예요.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정말 친절하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좋은 인상으로 웃으면서 잘 대답을 했습니다. 2번째 아르바이트생이 왔어요. 또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꼭 카페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는 저희 손놀림을 좀 빠르게 연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찾던 중 이곳의 커피 머신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머신에 맛있는 원두에 저의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커피 맛이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내릴 때마다
바리스타 시험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카페가 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지원자에게 카페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지원자처럼 나의 역량을 가지고 기여를 하겠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원자에게 조금 더 믿음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인성 질문은 아무리 좋게 느껴져도 그걸로 합격을 가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반대로 인성 질문에서 좀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불합격을 결정을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배우는 너무나 중요한 지원 동기, 합격의 결정을 짓는 지원 동기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어떤 툴로 작성을 하는지 나만의 이야기를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지원 동기 종류를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제발 4, 50초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워서 AI처럼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행이지만 이 모든 것이 지원 동기로 물어보는 질문의 종류예요. 직무 지원 동기라면 항공사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 회사 지원 동기라면 항공사별로 답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준비하고 외우지만 그것의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물론 연습시켜 드리겠지만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는 우리 신입이 말을 잘 알아듣는가, 집중을 해서 잘 듣는가, 아니면 이해를 했지만 본인만의 고집을 가지는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서비스 이전에 안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AI처럼 네, 저의 지원 동기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한 번 더 읊어주시면서 제대로 듣고 이해했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시고 외운 것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면 네, 저의 선택 기준은 네, 제가 입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요. 입사 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문제를 한 번 더 읊으면서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답변하는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작성하실 수 있는 틀을 보여드릴게요. 두 갈씩으로 늘 쓰라고 하잖아요. 두 갈씩은 2, 3, 4번 다 쓴 다음에 이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마지막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생회 활동,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인간관계나 서비스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그것을 잘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곳 항공사에서 그것에 관련된 특화팀을 만들거나 상을 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새로 준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잘 해내고 있는 이 항공사에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고, 두 번째 5단계이지만 이것도 간단해요. 무엇을 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첫 문장이기 때문에 2, 3, 4, 5 작성하시고 요약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승무원을 하기 위한 역량 두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잘 발휘를 했었고요. 제가 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지적활동으로 조금 디깅을 했어요. 포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부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우리 항공사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 특화팀이나 서비스나 어떠한 것들이 임원들의 머릿속에는 향후에 변경을 해야 되겠거나 없애야 되겠거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승무원의 역할로 포부를 조금 넓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은 제가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가 조금 끼워 맞추기 식이고 좀 너무 식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괜찮습니다. 항공사를 이용하다가 직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다른 계기로 인해서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이후에는 여러 항공사를 일부러 이용을 했거나 그 이후에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할 때 서비스 경험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나의 열정과 패기라고 보여주시면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항공사별로 차별을 느끼고 이 항공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항공사에 대한 홈페이지도 유튜브도 신문기사도 또 사장님의 원래 조회도 보면서 좀 더 디깅 활동을 하고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셨어요. 보면 첫 문장 자주 이용했습니다. 두 갈씩이 아니네요. 그죠? 두 갈씩으로 나중에 바꿔주셔야 할 것 같고, 친절한 승무원을 통해서 내가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바꿔서 꿈을 꾸게 되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항공사도 이용하고 서비스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순서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공사 1위 기업이자 가장 전통이 많은 노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회사 찬양을 하면 좀 무임승차 느낌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스토리를 좀 보여주셨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칸이 남거나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서비스의 정의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면접관들 너무 서비스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정의로 뭔가 공감과 배려를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좀 감동받기 어렵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공감할 수 있는 승무원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쪽에서 지원자의 스토리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공감을 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순서를 좀 바꾼 경우에요. 이 친구는 파리 어학연수를 가고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어요. 두 갈씩은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어 전공에 깊이 있는 배움과 또 소믈리에 자격증을 딴 것이요, 승무원이라는 꿈에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동입니다. 어학연수를 가면서 승무원을 만나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라는 꿈을 키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패기 있고 열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벅차고 힘들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고요.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내 능력 이상의 역량을 좀 발휘하더라. 불어 전공 또 소믈리에 이외에 나의 성격에 대한 역량을 좀 보여주었어요. 지원자 자신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요.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키워나가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 포부가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항목이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잘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첨삭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이 가장 잘 이해가 되셨을 때예요. 이해 왔을 때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